이래서 이게 첫 번째 세트예요. 주기율표가 나면 무조건 원자 번호의 족과 주기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세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미안한데 아이들아, 얘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외워줘야 돼요. 알아야 그거 갖고 해석을 하고 방향성을 잡지. 뭘 영어 단어는 외워야 독해하러 갈 거 아니니. 선생님, 전 영어가 힘들어요. 안 외운 거지. 독해가 어렵단 말 하지 마. 거짓말이야. 지문의 단어 뜻을 모르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진지하게 쳐다봐. 내가 너희들 괴롭혀? 자, 주기율표. 두 번째 컨셉.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금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비금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이가 누구냐면 사실은 여기를 이제 우리는 고2 가면 반응성이란 말을 써서 반응성을 얘를 쭉 뻗어. 왜 키워드를 자꾸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좀 뭔가 이렇게 머리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쪼개 드린 거예요. 쪼개서.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 단어가 반드시 중요하죠. 옥텟 규칙. 뭔 소리인지 봐주세요. 자, 비활성 기체라고 있는데 누구냐면 18쪽 원소들을 우린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고 해서 원자 번호가 얘가 2번, 10번, 18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20, 18이라는 건 전자의 개수도 20, 18이라는 소리겠지. 까진 됐어. 라고 할 때, 그런데요, 라고 하는데, 요 금속이라고 하는 아이가 왜 금속이다 라고 하냐면, 얘가 전자를 버려요. 전자를 버렸으니까 원래는 원자는 같아야 되는데 전자를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 전하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얘가 나가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은 이온이다 라고 해서 얘가 양이온이 되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버리냐고. 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라는 말을 쓰는데 난 수라고 할게. 수를 이루게 됩니다. 버려서 이렇게 되려고 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금속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이번엔 비금속을 볼까? 비금속은 뭐냐면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더 많은 이온이다 라고 해서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수를 갖는 애. 다시 말하면 얘가 기본이야. 얘가에서 버려서 얘가 될 거야. 버려서 얘가 되면 금속, 얻어서 얘가 될 거야. 그럼 비금속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때 여기서 나트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트륨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어.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얘 원자 번호를 알아야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원자일 때는 얘가 11이고 얘가 12가 되는 거예요. 하던 걸 좀 더 산소가 있고 플로오린이 있어요.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얘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가 되는 게 중요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중요해. 20, 18이면 돼. 누가? 원자 번호이지만 전자의 개수가 이기도 하니까. 그럼 얘가 지금 몇 개로 보이니? 11개잖아. 그러면 원자 번호가 11개니까 전자의 개수도 11개. 근데 난 얘가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하나를 버린다는 뜻이야. 그럼 10개가 되니까. 얘는 12번이야.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고 산소는 8번이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얘네가 돼. 누가 되든 상관없어. 20, 18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얘를 만족하고 얘는 플로르는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돼서 얘가 양이온이 되어지고 음이온이 되어진 거지. 얘가 되려고. 잘 봐라. 아까 아침에 기현쌤한테 뭐 배웠어? 이온 결합 배웠죠. 이온 결합이 뭔데?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 정확히 말하면 금속이라는 말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은 애. 잃어버린 건 아니야. 버리고 싶은 애야.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러면 양이온이라고. 정확히 따지면 금속과 양이온은 조금 다른 거지. 버릴 거야. 아직은 안 버렸음. 금속. 근데 버렸어. 그럼 이제 양이온이 된 거지. 한 번만 살짝 쓰고 지울게. 금속이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전자를 버리고 요 아이를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비금속은 아직 얻은 건 아니야. 얻고 싶은 애지. 그래서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얘가 음이온이 되어져요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 말이 길잖아. 말이 길어. 그래서 얘를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어떤 누구든 이 원소들은 두 종류밖에 없다. 야, 그치? 금속 아니면 얘가 있겠지만 비금속 아니면 금속. 얘네 둘이 설정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됐다고 해줘. 끄덕여줘. 고마워. 그러면 여기서 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거고, 금속끼리 지들끼리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비금속끼리 왜 그러냐면 얘들 지들끼리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얘는 주기율표의 옥텟 규칙의 포인트였다면 얘는 주기율표의 개념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 바로 화학결합이 되는 거지. 결합을 했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결합, 금속끼리의 결합을 금속결합,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 얘가 독립된 단원이 아니라 앞에서 이걸 연장선상인 거야. 그러면 얘네가 예를 들어보자. HCl 있어. 얘가 이온결합이니 금속결합이니 공유결합이니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알겠지만 얘도 다 비금속이거든.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인 거야. 근데 이번에는 NaCl이라고 돼 있어. 얘가 이온결합이게 공유결합이게 금속결합이게라고 묻는단 말이야. 이게 1쪽에 있는 거잖아. 얘는 17쪽에 있는 거네. 양이온, 음이온, 금속, 비금속이네. 아, 얘 이온결합이야. 알면 끝나는 거고 모르면 어쩌라고요가 되는 거고. 자, 좀 어려운 거 해볼까? C6, H, 12, O, 6. 오, 포도당이거든? 얘가 이온결합이게 공유결합이게 따지면 돼. 탄소. 공유결합해. 비금속이야. 수소 비금속이야. 산소 비금속이야. 얘 공유결합하네. 자, 이번에 HCn이라고 있어. 네. 얘 비금속. 아, 얘 공유결합이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알면 끝나는 거야. 알면. 그래서 요것들이 요런 식으로 이해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랍니다. 이쁘게 종이 드릴 테니까 잠깐만.